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성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지금 보고 계시는 메르세벤츠 EQS입니다. 메르세벤츠의 전동화 브랜드죠. EQ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이고요. EQ 브랜드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 EQC를 시작으로 해서 전기차, 순수 전기차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EQA까지 소개가 됐고요. 거기에 플래그십 모델 EQS가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올 하반기에는 EQE 모델도 좀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EQS의 SUV 모델 EQS SUV도 국내에도 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메르세벤츠의 전기차 모델들이 점점 라인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중에서도 기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EQS는 정말 메르세벤츠 전동화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좀 불러도 될 만큼 정말 좋은 상품성, 그리고 전기차로서의 성능, 벤츠 브랜드가 추구해온 이 편안함까지 함께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차량의 디자인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차량의 전면부 디자인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이 막혀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는 AMG 라인 모델만 이제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메르세벤츠의 엠블럼 모양이 형상화된 이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위쪽으로는 LED 바가 길게 이어져 있고요. 이 LED 바를 중심으로 해서 헤드램프까지도 모두 다 연결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주간주행등이 적용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세 개의 LED 그 주간주행등 조명이 좀 적용된 것도 EQS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 디지털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도 출시가 된 최신 신형 S클래스에도 이렇게 디지털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마주오는 차량의 눈부심을 덜해주고 또 여러 개의 LED 소자가 이렇게 안쪽에 내장되어 있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비춰주는 이런 편리한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이라든지 차량의 하부에는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라이다 센서들이 위치해 있고, 이런 것들이 라디에이터 그릴 뒤쪽에, 패널 뒤쪽에 위치해 있어서 상당히 좀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AMG 패키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크롬으로 장식된 이런 에어 인테이크 형상도 상당히 전면부 디자인이 와이드해 보이는 모습을 좀 완성시켜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곡선이 강조되는 느낌이죠. 그리고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앞쪽에서부터, 차량의 앞쪽부터 뒤쪽까지 하나의 활처럼 이렇게 휘어 있는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벤츠에서는 원보 디자인이라고 좀 부르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가보면 이제 EQS 로고가 A필러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열어보면은 이제 워셔액을 주입할 수 있는 주입구입니다. 아마 콸콸 따르시는 경우에는 이쪽으로 좀 흘러 넘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차량의 측면부 디자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굉장히 유려한 이 곡선을 그려주고 있는 루프 라인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EQS가 이 S클래스가 아닌 CLS를 떠오르게 하는 이러한 디자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성격도요, 사실 S클래스, 기함이라고 할 수 있는 S클래스보다는 좀 더 운전자가 운전의 재미를, 즐거움을 좀 추구할 수 있는 차량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S클래스보다는 CLS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이다 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도어에 프레임리스 도어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프레임이 없는 도어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문을 여는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가면서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닫는 경우에는 다시 글라스가 올라가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끝쪽에 보통 프레임리스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제 바람 소리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공격 성능을 조금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주 깔끔하게 마감을 잘한 모습도 특징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전기차의 전비 같은 경우에는 복합 전비가 8.3km/kWh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478km로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의 이 전비 측정 기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좀 낮아졌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시내 주행이라든지 고속도로 주행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주행 가는 거리가 한 500에서 550km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별도로 완충했을 때 얼마나 좀 주행할 수 있을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후면으로 와보면은 이러한 루프 스타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CLS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뒤로 완만하게 이어지는 이런 곡선을 가지고 있는 유려한 루프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전체가 이제 글라스 전체가 이제 위로 열리는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큰 짐을 실는데도 좀 크게 불편함은 없고요. 이러한 루프 스타일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또 2열에서의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이 EQS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큰 짐을 실기도 좋지만 안쪽 내부 공간 자체도 상당히 마무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측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평평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네, 적재 공간 한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시트가 접히게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제법 넓은 공간을 갖춘 차량으로 이 시트를 모두 접게 되는 경우 넉넉한 적재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좀 가림막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짐을 실은 상태에서 이 가림막을 퍼서 뭐 물건이 앞으로 쏟아지는 일 없게 막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적재 공간도 EQS가 좀 더 실용성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전체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소포 드리븐 지향의 차가 아니라 운전자가 좀 더 즐겁게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스포티한 외관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실내 공간 살펴볼 텐데요, 도어 핸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팝업 형태의 도어 핸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열 때의 감각도 약간 그 찰칵하는 느낌이 상당히 경쾌한 느낌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차량의 실내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십 모델답게 굉장히 1열과 2열 모두 넉넉한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고급감 또한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 하이퍼 스크린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3개의 모니터가 구성된 이 하이퍼 스크린을 통해서 굉장히 디지털화된 모습도 함께 추구하고 있고요. 자, 운전석에 앉아서 실내 한번 살펴보죠. 먼저 전원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한번 켜보게 되는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띵동하는 전자음이 좀 나는 것도 전기차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트 조절은 이 레버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레버의 움직임이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살짝 미는 경우에는 천천히 움직이고 좀 강하게 미는 경우에는 시트가 빨리 작동하는 특징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이 AMG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스포티한 형태의 휠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방가르드 모델, 뭐 해외 시장에는 아방가르드 모델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 휠 같은 경우에 조금 림의 두께가 좀 얇습니다. 하지만 이 스포티한 디자인의 휠 같은 경우에는 이 림의 두께도 좀 두툼한 편이고요. 손가락을 파지하는 부분도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스포티한 주행에 걸맞은 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디자인도 더 화려하고요. 그리고 휠 뒤쪽에는 이 회생제동을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레버도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회생제동의 강도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레버를 길게 당기는 경우에는 D-오토라고 해서요, 회생제동의 강도를 차량이 알아서 스스로 맞춰주는 오토 모드로 이제 설정이 됩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디자인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뭐 내비게이션이 크게 나오는 화면이라든지 아니면은 클래식한 화면, 그리고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화면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행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를 이제 가운데 크게 보여주는 이런 화면으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정보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기능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7인치의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이 하이퍼 스크린의 중요한 특징이 되어 있고요. 이 MBUX 시스템 같은 경우에 제로 레이아웃이라고 해서요, 초기 화면에 거의 대부분의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전기차 특유의 기능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까운 주차장이라든지 뭐 충전소를 바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들도 표시가 되고 있고요. 가까운 충전소 이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에 대한 부담도 조금은 좀 덜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행 가는 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트의 컴포트 기능을 제한하거나 뭐 에코 기능을 활성화하는 경우에는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부분도 표시를 해주고 있는 부분도 특징이 되겠고요. 지금 배터리 충전량 같은 것도 76% 충전에 524km를 주행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MBUX 시스템과 관련된 좀 자세한 내용들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좀 더 별도로 꼼꼼하게 설명을 했으니까요, 위쪽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기능들이 따로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햅틱 반응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을 눌렀을 때 아래쪽에서 톡톡 올라오는 이 감각을 통해서 메뉴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수납함을 열어보면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 같은 경우에도 컵을 잡아주는 기능들이 충실히 갖춰져 있습니다. 키 같은 경우에는 로즈골드 타입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하이그로시 소재의 플라스틱 패널이 덧대어진 고급스러운 감각의 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함 아래쪽으로는 이제 전원 버튼, 시동 버튼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전원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주요 메뉴들에 이렇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이라든지 스티어링 어시스트, 헤드레스트, 그 다음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의 전고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 마련되어 있고요. 아까 보셨던 이제 배터리 충전량, 전기차와 관련된 정보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버튼도 이쪽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손가락으로 드래그를 해서 차량 주변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다양한 각도로 이런 식으로 차량의 주변을 볼 수 있는 기능도 충실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버튼 한쪽에는 이 지문인식 기능도 적용되어 있는데요, 운전자가 지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계정으로 빠르게 등록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명의 그 계정을 등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계정들도 등록을 해서 시트의 설정이라든지 차량의 충전 기능을 설정을 해놓은 것도 개별적으로 이제 분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자이징 기능, 공기 정화 기능들도 갖춰져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보닛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차량의 보닛 아래쪽에 바로 이 거대한 크기의 헤파 필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워셔액도 별도의 투입구가 따로 마련된 거죠. 그리고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된 암레스트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센터 콘솔 아래쪽에 굉장히 넓은 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밴드까지도 마련되어 있어서 물건을 고정하기도 좋게 되어 있고요. 이런 공간에 가방 같은 것 수납하면 좋겠죠. 그리고 위쪽에 이 대시보드의 질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오텍스라는 새로운 소재가 이제 EQ 브랜드에는 적용되고 있는데요. 흡사 이 마이크로파이버, 지금 이 센터 콘솔 주변은 익숙한 이 마이크로파이버 소재가 적용되어 있고, 이 위쪽에 대시보드의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파이버 소재와 네오플랜이라고 하죠. 그 흡사 잠수복에 사용되는 그 소재의 중간 느낌, 상당히 매끄럽고 고급스러운 질감의 이런 소재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MG 라인 모델이기 때문에 이 대시보드에도 빨간색 시가 더해져 있는 부분도 특징이 되겠고요.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AMG 패키지를 적용하는 경우에 이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도 빨간색으로 적용이 되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헤드레스트 일체형의 스포츠 시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단일 트림이기 때문에 이 시트가 모두 다 적용되는데요.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편안한 이 착자감을 가지고 있는 컴포트 시트도 적용이 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앞쪽에도 이렇게 모니터가 하나 마련되어 있죠. 이런 것이 이제 조수석에 동승자가 앉았을 때만 이 화면에 메뉴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수석으로 넘어왔는데요. 전원 버튼을 눌러보면은 여러 가지 설정, 이 메인 화면에서 봤던 여러 가지 설정 메뉴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앱 같은 곳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게임 앱들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게임 앱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운전자가 운전 중에는 컨트롤할 수가 없고요. 완전히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이게 게임 앱들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테트리스 앱도 있긴 한데요. 눌렀을 때 실행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이러한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은 아니니까 요번에 좀 실행되는 화면이 조금 오래 걸리는 부분은 있긴 합니다만, 전기차를 이제 충전하고 있는 동안 조금 지루할 때 이렇게 게임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해보면 이렇게 터치패드를 통해서 테트리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좀 재미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제 2열 공간 살펴볼 텐데요. 2열 공간에서도 굉장히 좀 여유로운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 공간, 헤드룸 공간에서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 창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2열에서의 거주성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QS나 차후 국내 시장에서 출시될 EQ2도 모두 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 발을 놓는 공간이 굉장히 평평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것 볼 수가 있죠. 일단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트 포지션을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발을 놓는 공간이라든지 무릎 공간 굉장히 여유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헤드룸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머리 공간도 주먹 하나 이상이 들어가는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시트의 구성 자체도 뭐 1열 시트에서처럼 굉장히 편안한 시트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QS 같은 경우에 통풍 기능과 열선 기능이 모두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도어 트림에 보면은 이제 2단계로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기능, 그 다음에 통풍 기능도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푹신한 쿠션이 덧대어져 있는 것도 EQS의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루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로 분할되어 있는 선루프가 마련되어 있고요. 좀 2열 공간에는 그렇게 뭐 넓지는 않습니다. 1열만큼 넓은 공간은 아니긴 하지만 뭐 개방감은 탁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네오텍스 소재가 적용된 이 도어 트림도 눈에 띄고요. 앞쪽에는 이 공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의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쪽에서 소개해 드렸을 때도 많은 부분, 뭐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도어 트림 곳곳에 이렇게 하나의 패널로 된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손가락의 위치를 확인해서 각각의 기능들을 작동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치 디스플레이가 이제 두 개가 각각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앉은 쪽에 있는 기능을 좀 활성화를 시켜봤는데, 기능 같은 경우에도 조수석에 있던 기능과 설정 메뉴들과 거의 동일한 형태입니다. 전기차를 위한 이러한 기능들, 배터리 충전량 같은 것도 뒤쪽에서 2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마사지 기능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열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살짝 이제 운전자의 등을 자극을 하면서 좀 더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돕는 기능이 되겠고요. 당연히 마사지 기능도 상당히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도 플래그십 모델에 다운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뒤쪽에서도 모두 다 조절이 설정이 가능하고요. 에너자이징 컴포트 기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에너자이징 컴포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뭐 실내에 편안한 앰비언트 사운드가 들려진다든지 조명을 낮춰준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선루프에 있는 차량막을 닫아서 조금 더 아늑한 실내 공간으로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기능들을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2열뿐만 아니라 조수석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블루투스 헤드셋을 별도로 다 연결해서 각자 다른 영상 또는 음악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1열에서의 디지털화된 모습뿐만 아니라 2열에서의 그 활용성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요, 안쪽에 이 태블릿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태블릿 같은 경우에도 삼성의 그 태블릿이 이렇게 따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차량의 설정과 관련된 기능들 모두 다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냥 일반 태블릿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뭐 이메일 확인 이런 것들도 이 태블릿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점도 편리한 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암레스트 아래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또 앞쪽에 이제 컵홀더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살짝 꽂아줄 수 있는 작은 홈도 있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이제 컵홀더가 나오게 되는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1열에서의 디지털화된 모습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2열에서의 편의성 역시 EQS라는 이름에 걸맞는 정말 편안한, 그리고 디지털화된 모습도 2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 MBUX의 하이퍼 스크린을 좀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화된 모습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EQS 450 플러스 모델의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상된 상태에서 한번 가속을 해 볼 텐데요. 사운드 익스피리언스 시스템을 좀 켜놓은 상태입니다. 전기차다운 이 특유의 사운드가 나올 텐데요. 가속을 해 보면요, 가속할 때의 사운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소리가 나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처음에 경험하신다면 상당히 좀 색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뭐 BMW도 그렇고 메르스 벤츠도 그렇고 이 전기차의 사운드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할 때의 이 엔진음, 부밍음 같은 것들이 전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을 만들어주는 사운드를 이렇게 선보이고 있고요. 감속할 때는 한 톤 다운된 이러한 사운드, 그리고 가속할 때는 운전자를 자극하는 이런 독특한 사운드를 좀 들려주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기차, 특히나 이제 프리미엄 전기차를 이제 주행을 할 때 느껴지는 큰 차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스포츠 모드로 바꾸지 않더라도 컴포트 모드에서도 설정을 통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운드 때문에 조금 가속감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한번 운전을 해보면요, 이 EQS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성격을 달리하는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기차들이 나는 이렇게 가속감이 대단해 라고 이제 뽐내듯이 압도적인 토크로 운전자를 이제 시트에 밀어붙이는 이런 가속감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물론 속도를 즐기는 분들에게는 좀 자극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겠지만, 사실 벤츠의 EQS가 보여줄 성격과는 조금 상반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EQS 같은 경우에는 아주 프리미엄한 이 소재라든지 최신 디지털 시스템, 그리고 뛰어난 퍼포먼스의 이 전기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있지만, 운전자에게 편안한 느낌의 이런 주행 감각이 조금 더 우선시되는 차량이기 때문에요, 조금은 더 여유있게 부드러운 가속감을 운전자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뭐 제원상의 0에서부터 100km의 가속 시간이 뭐 그렇게 그렇게 긴 차량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운전자가 편안한 느낌으로 좀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러한 가속감, 부드러운 설정의 가속감이 EQS가 어떤 전기차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전기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소음은 없습니다. 정말 조용하게 이 주행을 즐겨 나갈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 앞쪽에 바람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 크기의 차량임을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전면부의 차량의 크기를 생각했을 때 뭐 풍절음조차도 굉장히 좀 작게 들리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EQS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차음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아래 하부에서 올라오는 타이어의 마찰음이라든지 노면의 소음,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들을 수가 없고요. 지금 사운드 익스피리언스를 켜놨기 때문에 이런 사운드들이 가장 크게 들리는 부분, 그리고 앞쪽에 뭐 풍절음 정도만 들리는 정도,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S클래스의 수준이라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정숙성에 있어서는 대단히 뛰어난 차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승차감 동안 굉장히 좀 부드러운 승차감을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량이 2열에서 승차감도 굉장히 뭐 뛰어날 뿐만 아니라, 뭐 요철, 도로의 노철을 만났을 때도 처음에 전해지는 충격은 사실 이 차량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2.6톤에 달하는 이 무게 때문에 서스펜션의 세팅을 사실 조금 단단하게 세팅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 EQS는 그것마저도 상당히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주행 보조 시스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후륜 조향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렇게 커브를 돌아 나갈 때나 차선을 바꿀 때도 이 후륜의 바퀴가 각도를 조절해서 조금 더 민첩한 움직임을 도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량의 길이가 5.2m에 달합니다. 상당히 좀 긴 편의 차량이긴 하지만, 뭐 유턴을 할 때라든지 좁은 도로에서 뭐 크게 회전을 할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차량의 길이가 5.2m나 되는 차량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회생제동 기능도 이제 페달 시프트를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회생제동의 강도를 좀 강하게 이렇게 조절을 해 놓게 되면은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회생제동 기능 가운데 조금 회생제동의 강도를 높여보면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이렇게 차량이 정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하죠. 거의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이제 차량의 움직임이 멈추게 되고요. 하지만 완전히 정차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페달을 길게 당기게 되면은 오토 모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앞차와의 간격, 이런 것들, 아니면 목적지 정보 같은 내비게이션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차량이 알아서 이 회생제동 강도를 조절해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냥 오토에 놓고 주행하신다면 좀 편안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메르스-벤츠 EQS 450 플러스 모델의 주행 성능, 그리고 디자인, 다양한 기능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벤츠가 만들면 이 전기차도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정말 여실히 느낄 수 있는 EQS였고요. 사실 메르스-벤츠가 그동안에 선보여왔던 전기차들이 이제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은 전기차였습니다. EQC도 그랬고 EQA도 그랬죠. 아무래도 퍼포먼스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다양한 기능들을, 이 전기차를 위한 기능들을 더하면서도 이 내연기관 차량의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EQS 같은 경우에는 EVA2라고 불리우는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정말 넉넉한 실내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광활한 화면의 하이퍼 스크린도 편의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기차로서의 기본적인 성능 역시 굉장히 뛰어나고요. 주행거리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벤츠의 전기차라면 단순하게 이제 퍼포먼스를 강조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렇게 조용하게 크루징을 즐기는 상황에서는 어떤 전기차들보다도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1억 8천만 원이나 되는 EQS의 가격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EQS를 가격 대비 정말 좋은 전기차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선웅이었고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